오케이. 잘 찍히나? 얘들아, 우리가 마지막 수업을 녹화본으로 대신함을 조금 양해를 바라며, 그래도 우리가 좀 쉬는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애들 몰래 다 하고 있거든.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녹화본이지만 좀 성실하게 공부해 주길 바라면서 짧게 끊으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단원이지, 마지막 단원 112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 볼게요. 첫 번째로 배울 게 무엇이냐? 모집단과 표본이다 라고 합니다. 모집단은 뭐고 표본은 무엇인지 일단은 기본적인 그 용어의 뜻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이야, 집단. X다 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성적, 수학 성적 같은 거, 허실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의 분포가 어떠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에서 내가 일일이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여 특정한 반, 한 반 정도만 이렇게 쏙 빼가지고, 만약에 이 전체 인원이 500명이었다 라고 쳐보자. 이거 너무 조사하기가 많습니다 하여 특정 인원만 싹 뽑아내는 몇 명 했다 할까? 한 50명만 뽑았어. 그러면 50개의 자료가 생기겠지? 요 녀석들을 우리는 표본이다 라고 부를게요. 이게 다야. 표본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내가 50명을 뽑았으니 표본은 50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용어를 붙일게요. 내가 조사하기로 한 이 수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50명만 조사하기로 했지. 너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이게 다야.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몇 명을 뽑아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전체는 이제 이 표본들 입장에서는 엄마 집단이 엄마. 그래서 어미 모자 써가지고 우리 모집단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요것들을 조사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바뀌어. 첫 번째는요, 500명을 전부 다 조사할 수도 있겠지. 우리 그러한 상황을 전수조사다 라고 부를 거고요. 500명 다 하기 힘들어서 무슨 짓 했어? 50명을 뽑아냈지. 50명만 조사하는 거, 표본만 조사하는 거를요, 우리는 표본조사다 라고 부를게요. 여기까지. 이 밑에 다 써있어. 이게 써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로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표본조사, 어떤 경우가 전수조사다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르지만 우리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0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표본조사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기억. 타이어의 수명을 조사합니다. 타이어 수명을 조사하려면 얘가 진짜 얼만큼 오래 쓸 수 있는지 진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그냥 낭떠러지에서 던져보기도 하고, 자동차 실제로 달아서 100만 킬로도 달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타이어의 수명을 조사할 건데요. 내가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100개 만들었어. 근데 100개 다 조사했어. 전수조사했어. 100개 다 조사했어. 그럼 팔 게 없어. 조사해버리면 그 타이어는 이제 못 쓰는 거잖아. 새 거가 아니잖아. 하니까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 같은 것들, 같은 것들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해서 너는 표본조사를 해야 돼요. 찾는 게 뭐였지? 표본조사. 너가 표본조사를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니은.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조사해 봅시다.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다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실제 우리가 발로 뛰어 조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TV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 프로를 외국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너 9시부터 10시 사이에 뭐 봤어? 이거 물어볼 수가 없어. 해서 너는 실질적으로 전체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여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하여 너의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얼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우리 판단을 할게요. 너도
표본 조사. 얘는 실제로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겠습니다. 디귿. 디귿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 조사. 얘도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 언제 다 조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 조사를 어떻게 하래? 전부 다 하래, 전부 다. 총조사라고 했으니까 오래 걸리겠지만 너는 총조사해 주는 게 맞겠지. 하여 너는 전수조사에 택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 5년에 한 번씩인가? 총조사를 합니다. 리을을 볼게요. 병역 판정 검사. 병역이 뭐냐면 군대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체 검사를 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병역 판정. 얘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병역 판정에서 군대를 가라 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 근데 내가 가야 된다고 판정이 됐어. 그럼 나랑 같은 또래의 내 친구들은 다 군대 가야 되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 사람마다 결과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원만 조사해서 500명 중에 50명이 다 건강했네. 그 나머지 450명 너네도 다 군대 가.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하여 한 명 한 명씩을 조사하여 그 결과값이 결정이 되는 이 병역 판정 같은 것들은요, 표본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수 조사하는 게 맞겠지. 하여 답이 기역과 니은이에요. 비슷한 예로 밑에 있는 유제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을 찾아보세요. 기역. 이번에 예제, 유제야, 유제. 봅시다. 기역,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세요. 얘랑 마찬가지야. 건전지도 얼마큼 오래 가는지 사용을 해봐야지 우리가 수명을 조사할 수 있을 테니 너도 얘랑 같은 맥락으로 내가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어떤 제품이니까 너도 표본 조사가 적합합니다 라고 볼 거고요. 니은 볼게요.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을 검사하시오. 자동차 충돌 안전 검사, 이게 뉴스 같은 데서 보지 않았니? 마네킹 같은 거 태워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꽝 시키잖아. 벽에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는구나. 근데 그걸 해버리고 나면 자동차가 그냥 걸레짝이 돼버리지. 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도 같은 맥락이겠네. 너를 검사하면 그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하여 모든 자동차를 다 검사하면 공장이 망해. 해서 너도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를 조사해보세요. 얘도 포인트가 요건 것 같아.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얘랑 또 같은 맥락이네. 우리나라 사람을 전부 조사하세요. 전국에 등록된 거 다 조사하세요. 전부 다 하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너를 전수조사해야겠습니다. 전수. 리을. 투표 후 유권자에 대한 출구를 조사하세요. 출구조사. 출구조사가 요거지.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모든 표를 다 세보겠지만 어떤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안 하나? 어쨌든 구청에서 그 바로 앞에서 그 구청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표만 조사하는 거. 모든 사람들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출구 조사하는 거니까 얘도 모든 조사가 아니라 은평구청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니까 너도 표본 조사가 맞겠습니다. 얘가 내신에 한 문제는 나와.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고요. 갑자기 특별한 케이스가 나오진 않을 테니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사례만 잘 이해했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조사를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112페이지 밑에 있었던 임의 추출이다 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이렇게 모집단에서 내가 특정 인원만 뽑아내는 걸 표본이다 라고 합니다. 표본을 몇 개 뽑는지 내가 n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n개입니다 라고 얘기할게. 크기가 n개다. 그렇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뽑아내고 있어. 뽑아내는 거를 우리는 추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추출하는 게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 알고 있는 거 이거 해볼까? 복원 추출. 근데 복원 추출이 뭐야? 우리가 요걸 얘기를 많이 들었지?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당첨이 있고요. 꽝이 있습니다. 근데 복원 추출을 하면요. 두 번째 사람이 앞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뽑은 거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복원 추출이 있을 거고 내가 뽑은 거 집에 가져갈 거야. 복원시키지 않을 거야. 비복원 추출도 있을 것 같아. 오호,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추출의 방식이고요. 이번에는 N개를 뽑는데 내가 1개 뽑고 2개 뽑고 3번째 뽑고 순서를 정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주먹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에 5개를 다 뽑을 수도 있어. 그치? 순서가 있게 뽑느냐 없게 뽑느냐까지도 우리는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예를 살짝 봐볼게. 내가 숫자가 1, 2, 3이 적혀 있습니다. 1, 2, 3이 적혀 있는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크기가 2야. 2개를 뽑겠다는 뜻인 거네. 그랬을 때 이미 추출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미 추출이라는 거 안 배웠는데 이미 추출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눈 감고 뽑으라는 거야. 눈 감고. 그러니까 같은 확률로 너네를 뽑으라는 거야. 내가 들여다보고서 임의로 뽑는 게 아니라 나는 3을 좋아해. 2개 중에 3을 꼭 뽑아야지. 이렇게 확률을 내 맘대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야. 하여 우리는 모든 추출을 임의 추출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요. 임의 추출을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너를 1개씩 무엇을 하느냐? 복원으로 추출하겠습니다. 나 2개 뽑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뽑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요. 숫자 3개네요. 1개씩 복원해서 추출하는 방식은 첫 번째 뽑는 게 3가지, 두 번째 뽑는 것도 3가지네. 하여 너는 9가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거고요. 요번에는요. 두 번째 게 뭐냐? 1개씩 뽑을 건데요. 비복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에 뽑을 수 있는 수는 3가지가 있으니까 3인데요. 복원시키지 않을 테니까 두 번째 뽑을 수는 2가지가 되는 게 맞겠지? 숫자 하나 줄 테니까. 하여 너는 6가지가 될 거고요. 라스트. 세 번째. 동시에 뽑으래. 동시에.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2개를 동시에 뽑는 거야. 순서가 있는 경우였어요. 순서가 없는 경우 할게요. 동시에 뽑는 게 순서를 무시하는 거니까 우리는 조합으로 셉시다. 3가지 중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을 테니 내가 표본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예를 살짝 봤고요. 얘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혹시나 내신은 시험 범위가 만약에 적어지면 요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년 과정으로 확통을 배우는 친구들이 없겠구나. 3학년이니까 없겠구나. 그러면 안 나올 거야. 그래도 해보자. 문제 1-1번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서로 다른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숫자가 전부 다 다르대. 알아보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이 써 있다라고 봅시다. 6개. 1번. 1개씩 복원 추출합니다. 1개씩 복원 추출하니까 첫 번째 뽑을 때 6가지예요. 두 번째 뽑을 때도 6가지예요. 이거 몇 개 뽑으라고 그랬지? 3개 뽑으라고 그랬네. 크기가 3인 표본이다라고 하였으니 6의 3제곱 216이 됐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1개씩 비복원 추출하세요. 첫 번째 뽑는 거 6가지예요. 복원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공이 하나 줄은 5, 4를 하여 너 얼마야? 20, 60, 120, 120까지. 3번 동시에 뽑으세요. 동시에 뽑을 거니까 6개 중 몇 개 뽑는다? 3개 뽑는다. 63이니까 너가 20인가? 까지.
기본적인 추출하는 방식과 모집단과 표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어. N개 뽑았어요. 표본의 크기가 N개예요. 너를 표본이라고 부를 거고요. 원래 있던 집단을 모집단이다라고 부를게요. 뽑아내는 방식은 요딴 것들이 있습니다. 연습도 조금 해봤어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장을 하러 갈게요.